풍선자 반복 수학 수학 상이고요. 이제 원의 방정식 세 번째 강의이고 180페이지예요. 이번 강의가 살짝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원의 방정식을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의 이제 문제 유형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을 세울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표현 방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학생들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죠. y-b의 제곱은 r제곱.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시간에 대부분 얘기였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가 3개가 주어지잖아요. A, B, R이라는 문자가 이 식만 봤을 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줄이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X축, Y축에 또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 문자를 줄일 수 있더라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의 방정식에는 일반형도 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래서 보시면 표준형이랑 일반형이랑 주어졌는데 둘 다 원의 방정식을 뜻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맞는데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179페이지에서 제가 15번, 16번 문제 자취의 방정식을 풀 때 그냥 일반형으로 식을 끝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문제에서 보통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답을 써야 될 때는 표준형으로 쓰기를 권해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179페이지에 15번 같은 문제를 결론을 어떻게 냈었냐면은 그냥 계산을 해서 y제곱 더하기 4x-12입니다 라고 그냥 계산하고 끝냈거든요. 문제 풀이할 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표준형,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했을 때 보면 대부분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런 표준형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뭔가 난 이거 좀 애매하다 싶은 학생들은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형 바꾸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 찾는 거요. x제곱 4x 쓰고요. 그리고 4x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4가 필요하죠. 그리고 y제곱은 혼자 있는 건데, 자, 이거는 결국 12를 넘겼을 때 4를 더해야 되죠. 이유는 여기에 4가 들어갔으니까요. 새로운 4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이 16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를 좀 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답을 쓸 때 아마 문제집들 보면 대부분 표준형으로 마무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준형에 맞춰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답을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게 좋고요. 깔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걸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원의 방정식의 문제 유형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180페이지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데요. 제가 직선의 위치 관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치 관계라는 얘기는 첫 번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위치관계는 기본적으로 만나냐 만나지 않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면 교점은 몇 개이냐? 물론 몇 군데서 만나냐 이런 느낌이겠죠.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근데 위치관계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물어봐요. 자, 물론 일반적인 유형별 문제집 보면은 원과 원의 위치관계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형별 문제집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기본 내용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기본 내용은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뭐 판별식도 나와 있기는 해요. 개념 박스에. 근데 개인적으로 판별식을 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80페이지 밑에 문제 19번 보시면 다 일단 판별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판별식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필요는 있지만 실제 문제는 판별식으로 안 풀 거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다시요. 올라가서 제가 원의 방정식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조건, 필요한 정보, 이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그럼 원의 중심이라는 건 결국 하나의 점인 거고요. 반지름은 길이잖아요. 그 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해요. 원도. 자, 그래도 판별식을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판별식은 왜 나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사고를 좀 확장을 한다면요, 원이라서 판별식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의미와 같아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2차식에서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의 의미가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만날 실근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대부분의 2차식에서 다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도 2차 함수에서도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2차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선택 과목 기하 파트에 가면 거기서도 2차 곡선을 배우거든요. 거기서도 나오는 2차식에서도 사실 판별식을 다 써요. 쓰는데 이제 2차식이라는 걸로 확장을 시켜 놓게 되면 원도 하나의 2차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도요. 왜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잖아요. 이것도 2차식인 거예요, 여러분. x에 대한 2차식이기도 하고 y에 대한 2차식이기도 해요. x에 대한 2차식이기도 하고 y에 대한 2차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2차식에서의 판별식의 의미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의미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2차식에서 이런 원의 방정식 2차식이 있고 또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요. 물론 이제 이 C랑 이 C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서로 그냥 각각의 상수란 역할인 거니까 다르게 봐주시고, 자, 이 두 가지를 연립을 하게 되면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립을 하게 되면 2차식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2차식이 연립한 2차식이 교점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결국 여러분은 이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확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2차식에서 판별식의 의미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의미와 같다. 그럼 몇 군데서 만나냐라는 걸 판별식으로 풀면 된다라고요. 연립해서 2차식이 나온다면. 근데 연립하는 과정도 계산 과정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복잡하잖아요. 2차식이니까.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판별식을 써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판별식을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는 봐야 되니까 19-1번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더하기 1이라고 있어요. 자, 연립하자 그랬죠. 그래서 y 자리에 x 더하기 1을 넣을게요. 은 1. 자, 전개를 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나마 이제 이거는 기본 문제라 형태가 계산이 좀 깔끔하게, 좀 간단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2차식이고 2차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별식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x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는 실수 x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확인을 해보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c가 0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1이 나오고요.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0보다 크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죠. 0보다 크면 x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교점은 두 개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자라는 거라서 이건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꼭 원방이 아니더라도 접근해서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게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그림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림의 의미인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 대부분 다 제가 이런 그림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일단 원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 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원에 대한 용어를 배우셨지만 그거는 크게 여기서 막 그런 부분들 강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아이고, 너무 이쪽이네요. 원의 중심이 하나가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반지름에 이르는 거리는 다 같을 거잖아요. 반지름에 이르는 거리는 다 같을 거예요. 뭘로요? 일단은 그냥 우리는 R이라고 할게요. 반지름에 이르는 거리는 다 R로 같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라는 거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당연히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이 수직이라는 게 뒤에 가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방정식은 방정식이 아니고 반지름은 중심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반지름은 중심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반지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그림만 놓고 봤을 때요. 반지름의 관계가 당연히 d가 더 작게 되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저 노란색 거리가 더 짧을 거잖아요. 이렇게 됐더니 결국 교점이 몇 군데 생긴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곳이 두 군데가 되는 거죠. 두 군데서 만나더라 라는 게 이거의 의미예요, 여러분. 두 군데서 만나더라 라는 게. 자, 그러면요, 다시요. 그 개념 박스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이 있고요. 거기에 접하는 직선이 있어요. 아이고, 착한 사람한테 보이지만 너무 멀리 갔네요. 거기에 접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까지 거리는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접하는 거니까 그거의 관계는 당연히 수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반지름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수직이니까요. 수직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혹시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랑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접한다라는 건 결국 근의 개념, 교점의 개념에서 보면은 한 군데서 만납니다 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이 있어요, 여러분. 원이 있는데 이번엔 직선이 원 밖에 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버리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거기에서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쭉 내려요. 그 수직거리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색깔을 바꿀게요. 그 수직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 수직거리가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딱 봐도 반지름보다는 어때요, 여러분? 반지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의 길이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림에서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계산을 이걸로 하시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놓고 반지름과 비교해서 실제로 그림이 만나냐 안 만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굳이 구별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어쨌든 교점이라는 거는 두 점이든 한 점이든 교점은 존재하는 거예요. 왼쪽은 존재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위치 관계예요, 여러분.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난다면 몇 군데서 만나냐라는 게 위치 관계예요. 그래서 판별식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응용하기도 되게 좋고요. 뒤에도 계속 이런 유형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해결하는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은 개념이고 결국 문제에서 적용이 돼서 풀려야 되는 거니까 181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거기를 봐주시면 20번 문제가 있어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위치 관계를 조사하여라. 자, 20번 문제요. 다 같은 방식인데 그래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1이에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은 일단 정보를 판단을 하세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이 y는 x-1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할 때는요, 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항상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에 일반형으로 먼저 세팅을 해놓고 푸시는 겁니다. 항상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누구요? 이 문제에서 항상 원에서 점은 무조건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실제로 그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 자, 근데 원점과의 거리니까 00 대입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직선에서 점과 직선 사이, 직선의 방정식일 때 강의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쓰여요 라고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어차피 대부분의 학교가, 물론 이제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원반까지 같이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래 놓고요, 여러분. 이래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D라는 거리와 R이라는 거리. 근데 여기서 R은 뭐죠? 반지름을 말하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D는 2분의 루트 2고 R이 1인데 과연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비교하실 수 있잖아요. 했더니 결국 반지름이 더 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더 크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림이 원이 있고 직선이 원 안쪽에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반지름이 더 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가 반지름이 있어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노란색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수직거리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자꾸 그리는 이유가 네, 뒤에 가서 유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 노란색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반지름 길이보다 짧은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저 그림이 형성이 될 거고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나는 곳은 두 점입니다 라고 끝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좀 더 복잡한 거 없나요? 5번 문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 바로 찾아내는 거 기억나세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바로 2, 마이너스 4라는 게 바로 보이실까요? 자,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마이너스 4의 절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8의 절반의 부호 반대,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절반의 부호 반대가 원의 중심이에요. 자, 물론 여기서 반지름을 구하려면 공식보다는, 제 공식이 있지만 저는 공식보다는 여러분한테 완전제 없이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의 중심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원의 중심만 필요하다면 여기서도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러 갈게요. 8y는 12. 저는 일단 보통 넘겨놓고 시작하는 거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y 더하기 16
여기서 더해준 숫자만큼을 그냥 다시 오른쪽에 더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12 더하기 4 더하기 16입니다. 라는 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x-2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죠? 32입니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2,-4라는 중심과 4루트2라는 반지름을 갖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게요. 여기서 말하는 점은 원의 중심이니까 2,-4와 여기서 문제 주어진 직선은 x-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주어졌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절대값 x자리에 x, 그러니까 2는 x니까 x자리에 대입하시고 y자리에 마이너스 4가 대입이 될 거고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8이죠. 또 순간 또 고장났네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계산하시면은 4루트 2라고 나오겠네요. 자, 이래놓고 봤는데 이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반지름은 4루트이거든요. 두 개가 서로 어때요? 같죠. 같으면 뭐라고요? 접한다. 접하는 거는 실근이 하나다. 다시 말하면 위치 관계에서 원하는 대답은 접한다 또는 근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하나이다가 아니고요.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위치 관계니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외로 이제 옆에 21번 같은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네, 정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를 그냥 범위에 따라 다 확인하세요 라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21번 볼게요, 여러분.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인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은 애초에 이 형태로 바꿔서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일반형으로 바꿔서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판별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판별식을 사용해도 돼요. 판별식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거의 판별식을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자, 넘어가서 페이지 182페이지 보시면은 22번 문제요. 같은 유형이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는 게 있어요. 제가 물론 딱 정확하게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21번처럼 판별식만 사용해라 라는 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한다는 느낌이 되면은 21번 문제에서 제가 둘 다 설명을 드릴 건데 판별식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대입을 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직선이 아니라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편할 거예요. y는 x 더하기 k더라. 그래서 y 자리에 대입을 하게 되면 6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은 마이너스 6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되면은 몇 군데서 만납니다? 두 군데서 만납니다.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또는 접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고, 접한다라는 게 2번, 이게 3번에 대한 각각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판별식을 사용을 해보면 판별식은요, 굳이 쓰자면 이제 짝수 공식을 쓰겠죠, 여러분.
판별식을 사용을 해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2라고 나올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2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라는 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접한다라는 건 결국 얘네가 같습니다. 세 번째는 k제곱 더하기 12가 부등호 반대가 돼서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될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부등식을 풀러가는 거예요. k제곱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가 되고,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이거의 답이, 굳이 땡땡을 할 필요 없죠. 이거의 답이 k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이렇게 사이입니다 라는 게 되고, 접할 때는 그럼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라는 게 될 거고요. 이때 0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습니다 또는 k는 2루트 3보다 큽니다 라고 문제가 풀리겠죠. 마지막에 글씨가 너무 날아갔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 구하듯이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원의 정보연은 0,0과 루트 6, 지금 위에 원, 이 실번 원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죠? x-y 더하기 k는 0입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주겠다고요. 자, 그럼 거리 공식 D는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근데 원점이니까 결국 절대값 K만 남죠. 그래서 이거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값 K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어떤 거리가 더 큰 거죠? 반지름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자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누구보다? 루트 6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절대값 k는 넘어가면 루트 12, 다시 말하면 2루트 3이 되겠죠. 여기서 절대값을 없애주는 게 돼버리면 2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3, 이 사이 값이 나옵니다 라는 게 되죠. 혹시나 절대값이 이해 안 되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부등식에서 보고 오셔야 돼요. 자, 한 점에서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접합니다 라는 거는 둘이 같은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 2분의 k, 절대값 k, 루트 2분의 절대값 k랑 루트 6이랑 어떻다? 같다. 그럼 절대값 k는 2루트 3이다. 다시 말하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까지 할게요, 여러분.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게 돼버리면 이때는 거리 공식이 더 큰 거고,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6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식의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루트 k가 2루트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이때는 k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작다 또는 k가 2루트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릴 거예요.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응용 방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문제에 적용하거나 활용하기가 더 편해져요. 판별식은 의외로 시험 때 쓰기가 좀 부담돼요. 식이 좀 계산 과정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의외로 부담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도형의 방정식에 맞게 푼다라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이지 182의 22번 문제 내용을 지금 저는 21번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자, 그리고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3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산 과정도 중요한데,
결국은 원을 그림으로 이해하느냐라는 것의 문제예요. 당연히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나 공식 같은 걸 적용하는 거는 그림을 통해서 문제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어지니까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야 직선의 방정식도, 특히 원의 방정식은 문제 유형을 접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져요. 단순히 그냥 식을 통째로 외운다라고 접근하시면은 문제 풀 때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원의 방정식이 문제 유형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손을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83페이지를 보시면 제목 자체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막 어렵거나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계속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개념 박스 일단은 건너뛰고요. 개념 박스를 제가 설명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유형에 맞춰서요. 그리고 당연히 도형으로 문제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이제 문제 24번 볼게요. 현이라는 거는 원에 의해서 잘린 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24-1번이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9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당연히 여기서 중심은 0,0입니다. 반지름은 3입니다. 라는 정보를 끄집어 올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문제에서 잘린 현의 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은 이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 안에 직선이 있습니다. 라는 이 그림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 현의 길이라는 얘기는 요 잘린 부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하나 그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수직거리로 떨어지는 거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직각삼각형만 떼서 생각을 해볼게요. 직각삼각형만 떼서요.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요 길이가 노란색이 되는 거죠. 노란색 길이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빨간색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가 반지름이 주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요 d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요 길이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한쪽만 떼왔잖아요. 삼각형을. 왜 자꾸 오늘 방정식이 자꾸 나오죠? 삼각형을 한쪽만 떼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을 살짝 무시하시고, 자, 여기 빨간색 길이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이 빨간색 길이를 몇 배 해야 되죠?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요 한쪽을 떼온 거거든요. 요 빨간색을. 요 한쪽을 떼온 거라서 이 길이를 구해서 2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요. 자, 그럼 저 빨간색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러분들 이미 피타고라스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반지름의 제곱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제곱을 빼주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색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 과정, 피타고라스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이미 반지름은 나와 있네요. 3이라는 정보를 확인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확인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문제의 직선은 이거입니다.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원점이니까 결국 남는 거는 플러스 2만 남을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2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럼 반지름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다 확인이 된 거죠.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저 빨간색의 값은요, 이거는 빗변의 제곱에서 3의 제곱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걸 계산을 하면은 7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제곱을 떼야 되니까 결국 우리한테 문제에서 필요한 빨간 거리라는 거는 저 빨간 거리요. 괜히 동그라미가, 제곱은 괜찮은데 동그라미가 되니까 좀 이상하네요. 세모라고 할게요, 여러분. 요 세모요. 제가 괜한 짓을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모 길이는 결국 제곱이 7이었으니까 풀마 루트 7로 나올 건데, 거리잖아요. 길이니까 당연히 누구만 되는 거예요? 양수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몇 배 해야 된다고요? 2배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제 풀이 과정에는 이제 다 점을 세팅해서 뭐 AB의 길이는 AH의 길이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물론 서술형일 때 이렇게 푸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일단 저거 처음 유형을 잡으면서 저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 괜히 여러분들 저런 데 신경 쓸 수 있어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림 안에서 필요한 문자만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건요, 여러분, 피타고라스예요.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거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용하는 거죠. 될까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어색할 수 있거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그냥 원의 방정식 안 쓸게요, 여러분. 정보만 딱 가져오세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그리고 직선은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6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원이 있고요. 그 원을 자르는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현의 길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요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라고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겠죠.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라는 게 이 문제에서 필요한 그림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정보 확인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3의 제곱, 4의 제곱, 절대값, x는 x좌표에 마이너스 9, y좌표 들어가면 0이고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이거는 5분의 절대값 15니까 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나마 거리 좀 깔끔하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했네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3.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세모 길이는요, 세모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뺀 거니까 1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세모는 뿔마 1이겠지만 길이니까 1인 거고요. 그럼 답은 1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곱하기 2를 한 게 답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필요하고 피타고라스 내용 필요합니다. 이 틀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돼요. 물론 반복 수학에서 모든 유형을 다 다루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핵심이 되는 유형들은 다루고 있는 거고, 그거를 비슷한 문제로 계속 연습을 하게 해주는 게 반복 수학 교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유형은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걸 푼다 못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유형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해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뭐라고 결국 계산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다른 유형으로 넘어갔을 때 반복 수학이 없는 유형을 만났을 때도 바로 풀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제를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반복 수학에서 제가 지금 이런 걸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만 하면 다 문제가 풀려요라는 건 아니지만 이 교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유형을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알면 다른 유형별 문제집을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다음에 184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자, 원 위에, 그러니까 이건 한국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요. 25번 문제는 원 위의 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 위에 어떤 점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가 되는 길이가 있을 거고 최소가 되는 길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수직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최대든 최소든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이 그려져 아이고 이건 역대급이네요. 자,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자꾸 그 마이크 때문에 태블릿이랑 좀 그 간섭이 일어나가지고요. 자, 원이 있고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여러분. 원 밖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물론 이게 원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또 그림이 헷갈릴 수 있어서 원 밖에 직선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원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따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원에서 결국 필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 필요한 거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럼 결과적으로 그림을 아무리 복잡한 그림이 나오거나 그런 게 물론 이 그림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는 이 두 가지예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 틀에 맞추셔야 돼요. 문제풀이 과정을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이 만드시겠죠. 쭉 내려와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만들 건데 당연히 이건 수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리를 중심으로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요. 이 반지름을 빼면요. 그때 나오는 이 거리가 다시요. 반지름을 뺐을 때 나오는 이 거리 있죠. 빨간색 거리.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다시요. 문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문제 물어보는 거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그 거리가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요. 반지름을 더하게 되면 그 거리가 최대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원 문제에서는 직선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결국 반지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가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거든요. 그럼 원의 중심은 나오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때문에 나온 거고 반지름은 거기다가 뭔가 다른 거리를 추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소값이라는 거는요. 정리하자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간단하지만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오래 가요. 그래서 25-1번을 볼게요.
주어진 원의 정보는 0,0과 반지름이 루트 2짜리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입니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0입니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거리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00 들어갔으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2루트 2라고 나오겠네요. 그랬을 때 이 2루트 2에서 반지름을 뺀 거리, 반지름이 루트 2잖아요. 그러면 2루트 2에서 반지름을 뺀 이 거리가 최소값입니다 라는 거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 거리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리가 최대값입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막상 알고 나면 간단한데 처음에 이 말을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느냐라는 게 좀 헷갈리는 것 뿐이지, 알고 나면 진짜 간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지름을 한번 뺀 거, 그리고 반지름 한번 더한 거, 그럼 노란색이 최대거리가 되겠죠. 최대값, 거리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 더 볼게요. 26번인데요. 원 밖의 점 P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이에요. 괜히 말이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한 점이에요. 더 쉽죠, 여러분.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어떤 한 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원 안에도 되게 중요한 점이 있죠. 뭐요? 원의 중심이요. 그럼 두 개를 이으면 거리가 나오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그럼 거기에서 최소값은 반지름 빼면 돼요, 여러분. 반지름 빼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거기다가 다시 반지름 이어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 거기다가 다시 반지름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요.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한 점은 원의 중심이고 한 점은 원 밖에 있는 점인데, 거기에서 하나는 반지름을 빼주고 아까처럼요. 또 하나는 반지름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 뺀 게 최소거리, 반지름 더한 게 최대거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25번 문제랑이요. 그래서 26-1번을 보시면 주어진 원에서 정보는 0,0 그리고 반지름은 2예요. 근데 이번엔 당연히 직선이 아니라 새로운 한 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거리를 먼저 찾아주시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 빼기 0의 제곱, 5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26이 나오겠네요. 그럼 루트 26에서 반지름 뺀 거, 이게 최소값, 최단거리,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 최장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의 길이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4번 문제, 183페이지 2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제일 잘 그려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25, 26번도 그림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림 한 번만 그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건 거의 말로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18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각각 문제의 풍셈 포인트가 있어요. 예쁜 그림으로, 제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예쁜 그림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필요한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나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런 공식들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원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지름과, 원에서는 반지름에 대한 정보,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 이게 이 내용으로 결국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원의 중심으로 풀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원의 중심이 기준이 돼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거를 놓치시게 되면 문제가 너무 두껍네요. 별표가 안 그려지네요. 이 중요한 정보, 이 정보에 대해서 놓치게 되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림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의 마지막인데요.
이 내용이 물론 외울 거는 좀 있어요, 여러분. 외울 거는 있는데 외운 상태에서도 이제 문제에 좀 필요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3페이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복잡한 건 아니고 사실 185, 186은 그냥 기본 공식 대입해서 연습하는 정도인 거고요. 187페이지가 이제 살짝 문제가 조금 응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2차 곡선이라는 개념, 원도 하나의 2차 곡선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차식에서 2차 곡선이라는 개념에서는 접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에 가게 되면은 2차 함수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해 접선의 방정식을 또 찾게 될 거고요. 기하에 가더라도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을 구하라 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념 박스에 보시면 총 3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5페이지 개념 박스 보면 3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3번은 머릿속에서 3번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저렇게 말로 해서 된다기보다는 문제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저 말도 이해가 될 거예요. 단 1번, 2번 박스는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 강의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증명을 안 하니까 크게 증명 없이 넘어갈 건데요. 이거 2개는 외우셔야 돼요. 1번, 2번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가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1번 박스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 안 적어도 되겠네요. 기울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m이라고 하니까요. 기울기가 포인트고요. 2번 박스 같은 경우는 위의 한 점이 포인트예요. 원 위의 한 점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먼저 1번, 2번을 구별을 해주세요. 1번은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2번은 원 위에 한 점을 기준으로 주인공으로 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 둘의 전제 조건은 모두 원의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0,0일 때의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는 공식으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유형별 문제집이나 그런 내용들에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원의 중심이 0,0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일 때 각각에 사용되는 공식을 먼저 익혀 놓으시면 돼요.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보통 기울기를 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원의 중심이 0,0인 원에서는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는 걸로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네, 그냥 공식이에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신 한 번만 기억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내신 때 한 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에 한 점을 우리가 a, b라고 잡을게요. 기울기는 보통 m이라고 표현하는 편이고 위에 한 점을 우리가 a, b라고 잡으면 마찬가지로 0,0은 중심이 0,0인 원의 방정식일 때 공식은 뭐냐면요. ax 더하기 by는 r제곱입니다 라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일단 외우세요, 여러분. 기준을 기울기와 원 위에 한 점 이렇게 기준 잡아서 공식들을 먼저 외워주세요. 그리고 일단 문제에 적용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영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문제 이제 185번에 27번 그리고 185번이 아니라 185페이지에 27번 186페이지의 28번, 29번, 30번을 통해서 문제의 공식들을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될까요? 자, 185페이지부터 볼게요. 27-1번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를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거니까 기울기 우리가 보통 m이라고 표현하니까 m이 1입니다 라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이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이 0,0인 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반지름이 2입니다 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이 2입니다 까지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mx 더하기 m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구한 정보를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1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 외우고 거기다 대입하는 연습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이때 원의 중심은 무조건 0,0인 거일 때 쓰는 공식이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뭐 또 공식 갖고 장난을 칠 건데요. 이제 5번 갔더니 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있죠. 평행합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울기 안 주죠.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이나 주는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에 평행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받아오면 되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원에서 반지름은 6인 거고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6번이요. 이번엔 또 뭐래요? 수직입니다 라는 거예요. 2분의 1 x 더하기 2라는 직선의 수직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고요. 요때 또 반지름은 2 루트 5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5번에 27번 같은 문제는 결국 공식을 익히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86페이지 보시면 원 위에 한 점을 갖고 장난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식 익숙해져봐 라는 거죠. 28번 볼게요, 여러분. 28번에 1번이요. 자, 주어진 원의 식은, 원의 방정식의 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0입니다 라는 거고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공식들은 지금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한 점이 3,1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3x 더하기 1y가 10입니다 라고 쓰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냥 엄밀히 말하면 대입은 아니에요, 여러분. 대입은 아닌데 네, x자리에다 3을 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곱하기 x, y 곱하기 y가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냥 그 중에 하나에다가 하나의 x랑 하나의 y에다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증명이나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식 대입을 편하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네, 편하게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뭐 증명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 y 곱하기 y 해놓고 그냥 x자리에 하나, y자리에 하나 그냥 숫자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을 외우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우는 팁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증명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어떤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그래서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그냥 공식을 외우는 팁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걸 마치 증명처럼 생각하시면은 네, 여러분 수학 공부에 조금 제가 잘못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 29번도 뭐 딱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별히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뭐 위에 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보시면 되고 네, 그냥 뭐 약분합니다 이런 거라서 딱히 할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씩만 해볼게요, 여러분. 괜히 불안하잖아요. 29-1번이요.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3입니다 라는 게 되어 있고요. 그 원 위에 한 점 마이너스 2,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y는 13입니다 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30-1번이요.
원 위의 점 제곱 원의 방정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25입니다라고 원 위의 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래서 대입하시게 되면 공식에다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입니다 라는 걸로 되겠죠. 뭐 마이너스 떼주셔도 되고요. 뭐 크게 그런 거 갖고 뭐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사용해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외우라는 거에 너무 포인트 잡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신 공식 두 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하나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187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187페이지 보시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원이 있어요, 여러분. 원이 있고 그 원 밖에, 말 그대로 그 원 밖에 이런 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원의 방정식에다가 접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아이고 원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런 식의 접선 하나 쏘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접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또는 이런 식으로 접선을 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굳이 그림을 잘 못 그리면서 그림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접선이 두 개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접선이 두 개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쏘듯이 쏘는 거예요, 여러분. 원 밖에 한 점에서요.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풀면 접선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림에서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반복 수학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는 유형이지만,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는 유형이지만 조금만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접한다 그랬으니까 수선의 발로 이렇게 만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원 밖에 한 점과 있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가 나옵니다. 이 그림도 되게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러닝 프린트 풀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쏘면 몇 개 생길 수 있다? 두 개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187번 문제 볼게요. 187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원 밖에 한 점은 0,5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5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5입니다 라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일단 원의 정보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의 이 문제에서는 그 핵심 정보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갖고만 문제를 풀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 세팅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원 밖에 한 점에 접선을 쏘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 착한 사람만 보이네요. 접선을 쏘는 건데 그 접선은 두 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일단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하나에서 문제 푸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원 위에는 접점이 있을 거잖아요. 될까요? 그 원의 접점을 그냥 A, B라고 놓으세요. 그 지금 교재 풀이 과정은 X1, Y1으로 놨는데 그냥 A, B로 놓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A,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A, B라는 거는 원 위의 점입니다. 접점이니까요. 그게 포인트예요. 원 위의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돼요. A, B는 접점이고 접점이란 건 원 위의 점을 말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원 위의 점을 알 때 우리가 이미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ax 더하기 by는 5라고 공식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원 위에 점을 알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제가 접점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접점을 세팅을 하는 이유가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식을 사용하고 싶은데 원 위의 점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입해도 성립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해될까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요. 이 세팅한 다음에 아직까지 제가 문제에서 안 건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원 밖의 점을 문제에서 0,5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이 0,5라는 거는 이 접선의 점인 거죠. 이 접선이요. 색깔을 바꿔볼까요? 아, 다 날아갔네요. 이 접선 위의 점인 거예요. 0,5는요. 0,5는 접선 위의 점입니다. 근데 지금 접선 구한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0,5라는 거는 저 접선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럼 그냥 대입하러 가세요. x에다 0을 넣었으니까 날아가고요. y에다 5를 넣어야 되니까 5b가 5가 돼서 b는 1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원 위에 접점 a, b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a, 1로 변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럼 다시 구해놨던 이 관계식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b 자리에 1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a제곱 더하기 1은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a는 풀마 2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접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요. 2,1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2,1이다 라는 접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접점을 알면 접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y는 5입니다 하나,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5입니다 하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정리를 해드릴 건데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요.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숫자만 다르겠죠. 자, 몇 번이죠? 31-2번을 보시면 대충 느낌 오시겠지만 187페이지는 다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31-2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원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6이에요. 문제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쏜 거지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라고요? 접점을 잡고 문제를 푼다고요. 포인트가 접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접점을 a, b입니다 라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a, b입니다 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접점을요. 그럼 접점을 아니까 접점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원 위의 점이니까 원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식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원에 대입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6입니다 라는 식도 하나 만들 거고요. 접점이니까 ax 더하기 by는 6입니다 라는 식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두 가지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요. 그림 한 번 더 그릴게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쏜 거예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을 판단을 할 때라는 거는 이 접선은 노란색에 지나는 점은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접점이 되는 거고, 하나는 접점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접점이 되고 접선을 쏜 점까지 총 두 개가 이 접선을 지나가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원 밖의 한 점에서 쏘은 점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3,0이에요. 쏘은 점이 마이너스 3,0인데 그럼 마이너스 3,0은 이 접선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죠.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a는 6이 나올 거고요. a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예요. 될까요? 자, 근데
그럼 접점을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 b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다가요? 이 원 위에 잡았던 식 있죠. 이 식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원 위의 점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하러 가는 거예요. a 자리가 마이너스 2 하고 대입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4 더하기 b 제곱은 6입니다. 그래서 b 제곱은 2입니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접점 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접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접점이니까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루트 2y가 6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루트 2y가 6입니다 라는 걸로 접선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필요한 식 세워놓고 대입 적절히 하는 건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해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차피 외운다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걸 다 기억 못해요. 이 문제 하나만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접선 위의 점인 건지 원 위의 점인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문제 접근이 편해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지금 31-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좌표가 하나씩은 x좌표든 y좌표든 0이 있는 거거든요. 0이 있던 좌표인데 이제는 지금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0이 없어요, 좌표에. 그래서 계산이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살짝 까다로워집니다, 여러분. 귀찮아지는 거죠. 네, 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귀찮아지는 거죠. 31-3번이고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방이 이 유형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원방을 그 다음에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거라서 네, 유형별 문제집을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따라오세요.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1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준이 뭐라 그랬냐면은 원 위의 점, 다시 말하면 접점. 네, 접점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접점을 그냥 a, b라고 놓으세요, 여러분. 그럼 a, b 때문에 나오는 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그리고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에서의 점에서의 접선 두 가지가 있죠. 자, 이제 뭔가 있어 보이게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은 그냥 원의 방정식에 대입한 거고 2번은 우리가 뭘 만든 거예요? 접선을 만든 거예요. 조금씩 설명할 때 뭔가를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이유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결국 접선이에요, 여러분. 그럼 접선이라는 거는 점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접점 A, B도 접선 위의 점이고요. 이 문제는 원밖에 한 점의 접선을 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한 점도 당연히 접선 위의 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숫자니까 2,-4를 먼저 대입을 할 거예요. 2a-4b는 10입니다 라는 걸로 2번 식에 대입을 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1번에서 우리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0입니다 라는 식으로 알고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네,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식을 보면요.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a-2b는 5입니다.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10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대입하셔야 돼요. a는 2b 플러스 5입니다. 그래, a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2b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0입니다. 전개해야죠. 네, 제가 정말 잘 못하는 거예요. 5, 20, 20b 더하기 25 더하기 b제곱. 저를 못 믿으시면 그냥 잠시 멈추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를 못 믿어요. 5b제곱 더하기 20b 더하기 15는 0. 그럼 b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3은 0.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확인하시면 b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자, 이건 b고요. 네, b를 구한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눈이 일로 가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B에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A 값까지 나오겠죠. 네, 제가 안 틀렸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순서쌍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3이 나오겠네요. 3, 마이너스 1 또는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A, B가 누구였어요? 접점이에요, 여러분. A, B는 접점이에요. 접점이요.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만드는 마지막 접선. 네, 2번식 접선이 되는 거죠. 여기는 2번식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 과정이 끝나는 거는 이가 A, B 자리에 들어가면서 3x 마이너스 y는 1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입니다. 라는 게 돼요. 여러분 같아도 또 계산 잘못했네요. 뭔가 찜찜했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요. 여러분 같더라도 지금 31번에서 187페이지 31번에서 1, 2번보다는 3, 4번 중에 문제를 내겠죠. 1, 2번은 계산이 그나마 좀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필요합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31-4번이요. 제가 다 풀어드려도 여러분 끝까지 다 푸셔야 돼요. 다시 이제 복습하실 때 다시 다 푸셔야 됩니다. 네, 다시 다 푸셔야 돼요. 자, 4번 문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접점을 A, B라고 할게요. 접점이 A, B면 식이 두 가지가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계속 풀다 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낌이 오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요 마지막 요 식 있죠. AX 더하기 BY는 1. 이게 답이 되는 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접점 AB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최대한 식의 계산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씩 식의 계산에 익숙해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꾸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은 여러분 결국 접점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답은 접선을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답을 이걸로 내는 게 맞지만, 이걸 구하는 계산 과정은 결국 접점을 구하는 거예요. A, B라는 접점을 구하러 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이렇게 목적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좀 목적을 갖고 문제를 풀자고요. 접점을 구하는 거다라는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그러고 문제를 접하러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접점을 구해야 되는데 접선을 지나가는 점 하나가 또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을 지나간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문제에 주어진 거는 그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쏜 거죠. 근데 어쨌든 접선을 쐈지만 그럼 그 점도 접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점이 누구래요? 3,-1이래요. 3,-1을 대입을 할 거죠. 그래서 3a-b는 1입니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제 또 바뀌죠. 3a-b는 1입니다 라는 식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입니다 라는 두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b는 3a-1이니까 그걸 대입을 하면요, a제곱 3a-1의 제곱은 1이 나올 거고, 그럼 a제곱 플러스 9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럼 1 날라가고요. 그럼 남는 게 10a제곱 마이너스 6a는 0입니다 라는 게 돼버리네요. 자, 이제 날릴 거 다 날리고요. 5a제곱 날릴 거 날렸는데 글씨가 날아가네요. 5a제곱 마이너스 3a는 0입니다. 그래서 a는 0 또는 5분의 3입니다 라는 게 나오죠. 그쵸? a는 0 또는 a는 5분의 3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에 따른 b가 필요하니까 이제 b를 확인을 하러 가서 실제 이 근들을 다 구해주면, a, b를 구했다라고 하면 결국 a가 0일 때 b가 마이너스 1입니다가 하나 나올 거고요. a가 5분의 3일 때 b는 5분의 3일 때 5분의 4가 나오겠죠. b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하는 건 누구라고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자, a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0x니까 0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y는 1입니다.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직선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접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대입하게 되면은 5분의 3 x 더하기 5분의 4 y는 1입니다.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자, 다 5를 곱해서 3x 더하기 4y는 5입니다. 라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접점을 기준으로, 다시요, 접점을 기준으로 접점을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187페이지 보시면 문제는 뭐였냐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지만 우리는 뭘로 푼다고요? 접점으로 푼다고요. 일단 그 틀을 이해하셔야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할 때도 좀 질문이 수월해질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 풀어드린 과정들 최대한 따라가면서 따라 쓰시면서 일단 그 식을 쓰는 게 익숙해지면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아, 나 이거 몰라, 못해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적을 자꾸 가져가야 돼요. 접점을 구해서 접선을 구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187페이지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은 일단 반복 수학 파트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기본적인 그 원의 정보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원의 방정식의 기본 유형들을 가지고 러닝 프린트 풀면서 다시 또 필요한 거 더 보완하고 헷갈리는 것들은 보충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조금 양이 많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많지만 일단 반복 수학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은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면 그 뒤로부터는 또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꼭 복습을 해주세요.